자,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아, 맞아. 우리 친구들은 이거 못 봤죠? 짜잔. 짜잔. 이거는 아직 내가 영상에 올리진 않은 건데, 나중에 유튜브 영상 찍으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계획표예요. 이렇게 계획을 얼추 세워놔야, 이것도 사고 싶다고? 이 파일을 내가 줄게. 사긴 뭘 사. 사실 여기에 지금 그 이율이 몇 퍼센트씩 받는지, 이율 몇 퍼센트씩 붙는지 금리 적으려고 했는데 금리를 못 적어놔가지고. 자자, 우리 친구들은 이거 필요하면 말해요. 보내줄게요. 내가 보내줄 수 있는 건 보내주지. 판매는 하기 좀 그렇지만. 키워바이오 적금은 어디 갔나요? 키워바이오 적금, 그러게요. 왜 키워바이오 적금 안 했죠? 금요일날 같이 하죠. 키워봐요 조금. 네, 전 적금을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어서 사실 여기 안 적어놨지만 난 신한은행에도 있고 국민은행에도 있고 카카오, 토스, 생각보다 많은 곳에 적금이 들어가 있어요. 아, 페이크머니를 어떻게 써야 할지 너무너무 고민이에요. 맞아요. 페이크머니 엄청나게 고민됩니다. 아, 나도 지금 페이크머니를 자, 페이크머니를 어떻게 써야 하냐. 저도 이제 고민이 많아요. 저 페이크머니 여기에 있죠. 여기 너무나 귀여운 페이크머니가 있는데, 우선은 저는 이거를, 어떻게 써야 하냐. 우선, 저는 이거를, 이 바인더 자체를 카카오뱅크라고 생각하고 쓸 예정이에요. 네. 이제 시작한 사람들 팁, 네,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페이크머니는 좀 나중에 말할까? 이거는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우선 현금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꿀팁. 그럼 이걸 알려면, 현금 생활을 왜 하려고 하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왜 하시려고 하세요? 현금 생활을 왜 하려고 하는지,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들어볼까요? 지출 통제, 지출 통제. 또, 또 뭐가 있을까요? 지출 통제 말고. 과소비 억제. 이게 뭐 지출 통제랑 같은 말이라고 뭐 봐도 크게 뭐 하겠죠? 눈으로 보이니까 저축하기 좋아서. 돈 모으고 싶어서. 맞아, 이거 다 같은 마음이에요. 지출 통제. 소비 습관 개선. 그렇죠. 맞아요. 다 이런 이유로 현금 생활들을 많이들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현금 생활 하시는 분들 지출 통제 돼요? 지출 통제 되나요? 대답해 보세요. 왜 대답을 못 하시죠? 근데 사실 현금 생활한다고 해서 지출 통제가 그렇게까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과소비 억제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만약 우선 지출 통제나 과소비 억제, 저축이 눈에 보이는 것들, 또 돈이 모으고 싶어서 소비 습관 개선, 이거 다 똑같은 이유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근데 사실 지출에 따른 현금 생활 방법, 저축에 따른 방법, 모으는 방법, 이거 다 약간씩 조금씩 다르거든요? 방법이? 다 동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지출 통제, 과소비 억제 같은 경우에 현금 생활을 하려면 카카오페이, 카카오나 네이버 페이나 핸드폰에 깔려 있는 뭐 삼성페이 이런 간편 기능이 있는 것들 다 지우셔야 돼요. 다 지우세요. 제일 중요한 거 한 개만 냅두고. 왜냐하면 이게 지출이랑 과소비가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결제가 너무 편리해서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막 쇼핑 보다가 사고 싶어. 그럼 띡띡띡띡 몇 번만 누르면 바로 결제가 되잖아요. 바로 택배로 날아오잖아요. 이런 간편함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더 과소비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연결되어 있는 간편 결제 기능들을 다 줄이는 것이 좋아요. 저는 삼성페이는 안 없앴어요. 왜냐하면 혹시 모르는 상황 때문에. 근데 지우는 게 좋아요. 지우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카드를 잘 안 들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현금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삼성페이 같은 것은 지우지 않고 있어요. 그 대신 잘 안 써요. 이게 습관이 되면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과소비 지출 통제 하시려면 핸드폰에 깔려있는 간편 결제 기능부터 다 없애고, 신용카드도 나한테 진짜 필요한 것들만 남겨두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를 진짜 몇 개 안 가지고 있어요. 이거 생활비 카드 하나랑 제 거 삼성페이 연결된 카드, 그렇게 2개만 사용하고 있고요. 생활비 카드도 웬만하면 나갈 때 잘 안 가지고 나가려고는 해요. 왜냐면 가지고 나가면 사용하니까. 그리고 또 저축을 눈에 보이기 때문에 더 잘 모을 수 있는 것 같다. 이건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현금 생활 초반부터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로 불편러 분들께서 그 얘기를 하세요. 이자가 100원, 200원 쌓이는데 도대체 현금으로 저축해 놓으면 뭐 하냐. 차라리 더 이득되는 인터넷 뱅킹해서 거기다 적금 넣어서 이자를 불리는 게 낫지. 뭐하러 현금 저축하냐 하시거든요. 근데 확실히 핸드폰으로 하는 것과 현금으로 하는 게 차이가 엄청 커요. 이거는 해본 사람들만 아는 건데 사실 온라인으로 하면 그냥 이런 거 적금들 그냥 숫자잖아요. 저한테 현물로 있는 게 아니라서 사실 그렇게 얼마가 모였네. 이만큼 모였네. 약간 뿌듯함이나 이런 게 크게 와닿지는 않는데 현금 같은 경우에는 보이잖아요. 야, 나 이만큼 모았어. 손으로 만지고 직접 눈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온라인보다는 현물로 저축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또 온라인 적금보다 현금 저축이 더 좋은 이유는 아무래도 내가 열심히 직접 내 손으로 모았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 못한다는 부분?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우선 준비 단계로 간편 결제 끊기, 신용카드 줄이기, 신용카드, 체크카드 줄이기를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걸 가장 먼저 해야 이제 내가 현금 생활할 준비가 됩니다.
카카오페이 지운다고요? 카카오페이 근데 너무 편리해서. 자, 그 다음에 할 거는, 내 월급에서 고정 지출과 고정 지출로 나가는 금액 계산하고, 또 적금으로 나가는 그 비용 계산하고, 변동 지출 금액 계산하는 거예요. 고정 지출 같은 경우에는 뭐 관리비도 있을 수 있고, 차 있으신 분들은 뭐 주유비 같은 것도 고정처럼 들어갈 수 있겠고, 뭐 통신비, 또 뭐 여러 가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적금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들고 있는 적금들 있잖아요. 인터넷 뱅킹으로, 그런 것들 미리 다 적어서 계산을 해 놓으시고, 나머지 내가 변동적으로, 맞아. 보험도 있을 수 있고, 이걸 두 개를 다 계산한 다음에 남는 금액이 변동 지출로 나가는 금액들이잖아요. 저는 이 금액을 가지고 현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월급이 200만 원이야. 그런데 여기서 고정 지출이 100만 원이 나가. 고정 지출이 100만 원이 나가고 적금으로 내가 50만 원 들어요. 그럼 남는 금액이 얼마예요? 5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50만 원만 가지고 현금 생활을 하는 거예요. 200만 원을 다 출금해서 몽땅 다 현금으로 쓰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나갈 거 다 나가고 뺄 거 다 뺀 다음에 변동적으로 나갈 수 있는 지출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하긴 그렇고 가장 좀 합리적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나요? 그쵸? 현실적인 현금 생활. 사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진짜 월급 200만 원, 200만 원 다 출금. 다 출금해서 거기에서 뭐 100만 원 관리, 100만 원 보험, 뭐 몇십만 원 보험, 몇십만 원 몇십 이렇게 나눠서 다시 재입금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사실 비효율적이잖아요. 우리는 효율적으로 해야죠. 효율적으로. 안 그러면 지쳐요, 금방. 금방 지쳐서 현금 생활도 재미없기 때문에 내가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금액만 가지고 하는 것이 첫 시작에 가장 효율적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 50만 원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이 50만 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쓸지 계획을 세워야 돼요. 어떤 분들은 주별로, 요일별로, 목적별로 나누시는데 이거는 내가 하다 보면 나에게 편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편한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주별로 나눠요. 주. 1주, 2주, 3주, 4주.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제가 요일별로도 해보고 목적별로도 해봤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요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월요일에 2만 원, 화요일에 2만 원, 수요일에 2만 원 이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약간 뭐랄까 뭐 생활 패턴이 일정하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생활 패턴이 그렇게까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요일은 효율적이지 못했고 목적 같은 경우에도 뭐 장 보는 거 5만 원 했는데 5만 원 중에서 뭐 3만 원을 사용해서 2만 원이 남았어. 그러는데 뭐 다른 뭐 병원에서 갑자기 돈이 부족해서 그걸 끌어와야 돼. 그럼 결국에는 목적도 다 뒤엉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주별로 짜는 게 편해서 주별로 짜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1주차, 2주차, 3주차 나누는데 이것도 약속을 미리 정했으면 그 약속을 포함시켜 놓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생활비를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 금액도 이렇게 적어 놓고. 아, 네. 1주와 2주 예산은 당연히 달라요. 1주에는 만약에 약속이 있을 수, 1주 차에는 약속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고, 2주 차에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뭐 장을 보는 주차 수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1주차, 2주차 저는 주차별로 다 생활비를 다르게 하고 있고요. 이 예산을 짤 때는 약속에 맞춰서 미리 예상 금액까지 적어놔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어느 금액을 사용했는지 적어놓고 이 갭 차이 좀 본 다음에 다음 달 예산 짤 때 더 참고하고 하는 편이에요. 예상 금액이 없는 건 제가 갑작스럽게 사용한 금액들인데 이런 것들도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다 적어 두는 것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주차별로 나눠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1주차 만약에 내가 지금이 1주차야. 그래서 금요일인데 데이트가 있네? 그럼 여기에서 3만 원을 꺼내서 나가요. 3만 원 꺼내서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한 달이 지나면 다 지우고 다시 써요. 근데 저는 이거 기록해놨던 것들을 다시 달력에다가 정리해서 적어놔요. 이런 식으로. 뭐 총 예산은 60만 원이었는데 남은 금액은 이만큼이었고 이만큼 안에서도 저축은 얼만큼 또 현금은 얼만큼 남았다. 이거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적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연말 결산할 때 보기도 되게 간편해요. 달력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이날은 이만큼 썼구나. 내가 이날은 이만큼 저축했구나 하고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면 연말에 여기에 적고 다 지웁니다. 한 달 예산도 매번 다르지 않아요. 저는 한 달 예산은 무조건 50만 원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 50만 원 안에서만 무조건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씩 뭐 부수입이 생긴다든지 뭐 보너스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점 플러스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되긴 하는데 저의 기본 현금 생활 금액은 50만 원이다. 라미 안녕. 전 딱 이 50만 원만 가지고 생활해요. 이 이상으로는 변동 지출을 넘기지 않으려고 해요. 안 그러면 50만 원을 넘어버리면 아예 남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 50만 원 안에서만 열심히 생활하려고 하고 있어요. 11월 달에는 10만 원 부수입이 좀 있었어가지고 60만 원으로 정했는데 웬만하면 이 50만 원 안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하면 끝나요. 근데 이거는 그쵸. 기준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맞아요.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좋아요. 하는 방법은 매번 달라질 수는 있는데 우선 기준을 세우는 것이 좋아요. 내가 얼마를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내가 얼마를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이거를 가장 먼저 설정해 두고 계획을 하시면 편하죠. 미혼이라 결혼하고 나서 현금 생활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궁금해요. 50만 원은 개연 용돈인지 남편도 현생을 하시는지. 남편은 현생 안 해요. 50만 원은 생활비예요. 생활비. 우리는 통장을 다 합쳤어요. 통장을 다 합치고 제가 돈을 관리를 하는데 그 안에서 50만 원을 출금해서 생활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남편은 현금 생활을 하지 않아요. 저만 하고 있어요. 저만. 근데 결혼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결혼을 했을 때 서로 주머니를 따로 관리하면 사실 현금 생활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생활비를 합치면 가능해요. 합치면, 그리고 합쳐야 더 생활비가 잘 모인다는 거. 당근 거래나 이런 건 부수입으로 들어가나요? 쇼텀 같은 곳에 저축하는 게 좋은가요? 요즘에 당근 거래도 사실 직거래 위험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페이로 받고 문고리 거래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카카오페이로 받는 편이고, 만약에 현금으로 받게 되면은 그거는 부수입에 가지고 있다가 제가 저축하고 싶은 바인더에 저축을 하는 편이에요. 뭐 쇼텀에 해도 상관없고 롱텀에 해도 상관없고, 그거는 내가 하고 싶은 저축 형태에 따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정답은 없거든요. 저는 당근은 부수입에 넣고 있어요. 50만 원이 생활비라고 했으니까 쿠팡에서 세제를 샀다. 네, 쿠팡에서 세제를 사요. 맞죠?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쓰죠. 그럴 때는 현금 생활 어떻게 하느냐? 신용카드를 긁은 거면 신용카드 쪽지에 금액을 넣어두고 입금해 주면 되는데, 체크카드를 쓴 거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체크카드 쓴 것도 신용카드 쓴 것처럼 저는 처리해요. 그러니까 체크카드에도 일정 금액을 넣어놓거든요.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정도 예비 비용을 남겨놓긴 해요. 이거 혹시 모르니까. 남겨놓고, 만약에 여기에서 체크카드에서 내가 쿠팡에 뭐 5만 원을 긁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5만 원을 그대로 신용카드로 옮겨가요. 그러니까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처럼 대하는 거죠. 안 그러면 사실 현금 생활하는 의미가 없는 게, 체크카드 따로, 신용카드 따로, 현금 따로 계속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다 동일하게 생각해요. 신용카드로 긁은 거, 체크카드로 긁은 거 다 똑같이 보고 여기에서 다 빼요. 여기서 다 빼서 신용카드로 옮겨서 다시 재입금하고 있어요. 그러면 확실히 소비도 좀 덜 하게 되고, 쿠팡에서 긁기 전에 얘 한번 보고, 돈 없네, 다음 주에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넘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고요. 경조사비는 따로 바인더에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경조사비는 따로 바인더에 보관하면 좋죠. 왜냐면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현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현금으로 따로 보관해서 들고 있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경조사 바인더처럼 이벤트 바인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비용을 보관을 해요. 그때 우선 큼지막한 이벤트들, 경조사들 같은 거 챙길 때 쓰려고 여기다 하고 있고, 또 따로 비상금 같은 거 따로 목적 바인더 만들어서 거기다 거기다 저축하면서 경조사 챙기셔도 돼요. 보니까 현금 생활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경조사비는 따로 바인더 만들어서 관리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현금 생활이 사실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을 해줘도 다 각자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도 할 수 있구나 정도의 그냥 힌트를 얻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년 저는 4월 말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도 아직 큰 틀이 맨날 무너지고 있거든요.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목적 바인더 만들었다가 터트렸다가 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렇게 계획표를 하나 각자 작성하신 다음에 시작하시면 훨씬 편해요, 관리가. 네, 바인더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네,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이거 설명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계획표 같은 경우에는 내 계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먼저 정리를 해서 각 계좌별로 어떤 것들이 빠져나가는지 정리해 두시면 좋아요. 카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눠서 내가 이 카드에선 이게 나가는구나, 이 카드는 이런 용으로 사용하는구나 미리 적어놓고, 현금 관리 같은 경우도 예산이나 정산은 언제 할 것인지, 또 생활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용돈은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 정리해놓고,
또 저축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자유 형식으로만 했었는데 요일을 정해놓으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일별로 이렇게 정해서 저축을 하시면 아무래도 현금을 모으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계획표 세우시는 거 먼저 추천하고요. 바인더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바인더 개수가 많지 않아요. 다른 분들보다 되게 적은 편이에요. 우선은 대표적인 애들로는 하나, 둘, 셋, 넷, 5개. 우선은 대표적으로는 5개 정도. 큰 바운더리는 5개고요. 하나, 둘, 셋, 넷, 5. 5개 더 있어요. 총 10개의 바인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얘기를 해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때때은행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현금 보관해 놓는 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금고 사용하시는데 사실 저는 금고를 둘 만한 공간도 없고 또 누가 봐도 금고야 하는데 돈을 넣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금고 누가 봐도 금고에 돈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 그거 들고 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금고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따로 바인더를 만들어서 편하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꺼낼 수 있게끔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상품권 보관할 수 있게 하고 또 생활비 남은 것들 따로 여기다 보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 이거는 페이크머니. 페이크머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현금 생활에 필요한 모든 자금들이 들어가 있는 바인더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연저축 바인더라고 해서 제 롱텀이라고 해야 되나? 네, 롱텀 바인더라고 하죠. 저의 주 저축 바인더 이렇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주 예산 바인더라고 해서 이제 생활비 관리하는 바인더예요. 그래서 여기는 부수입도 넣고 이제 신용카드에 입금해야 되는 금액들 여기다 다 넣어주고 1주차 생활비, 2주차 생활비, 3주차, 4주차, 5주차 이렇게 나눠서 계획할 수 있게끔 작성하는 바인더 있고요. 또 이거는 이제 제 용돈 바인더예요. 용돈 바인더. 그래서 여기는 페이크머니를 넣어서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이건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고 또 목적 저축 바인더. 이거는 이제 각 목적마다 제가 저축하고 싶을 때마다 저축하는 바인더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킷리스트 저축 바인더랑 제로 웨이스트 저축 바인더 그리고 크리스마스 저축 바인더 그리고 제철 음식 이제 건강 챙기는 제철 음식 저축 바인더 그리고 자동차 구입 미니 바인더 이렇게 저축 바인더 하나 둘 셋 넷 5개 있고 이거는 제 용돈만 관리하는 용돈 저축 바인더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네. 아니 다른 분들 한 20개씩 있는데 나는 한 10개 왜 언제 이렇게 늘었지? 생각보다 많네요. 나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 네, 이게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이게 저축 바인더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이거 저축 바인더 다 제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10개나 됐네요. 세상에 이런 욕심쟁이가 다 있네. 네, 바인더 무슨 네, 바인더도 제가 만들고 속지도 제가 만든 거 모든 걸 다 제가 만들기 때문에 개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만 보세요, 이제. 10개야, 10개. 맞아요. 바인더 욕심이 좀 많아져요. 이건 맞는 말인데, 사실,
바인더 때문에 현금 생활하면 지출이 계속 나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리 같은 거 협찬받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아낄 수도 있어요. 그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현금 생활 하다 보면은 그 다이어리 협찬 가끔씩 이제 문의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종종. 그래서 인스타도 열심히 하면 좋아요. 네, 근데 현금 생활하면 사실 소비 억제가 잘 안 되는 편이에요. 왜냐면 예쁜 거 사고 싶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만들죠. 사는 건 너무 비싸고. 맞아요, 다이소. 저 이거 다이소 바인더예요. 다이소 진짜 짱이에요, 다이소. 그리고 또 바인더 쪽으로 돈을 아끼고 싶다면 현금 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벤트 같은 거 참여 많이 하시다 보면은 바인더 나눔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이제 당첨되길 기다리면서 바인더 얻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건 사실 다이소죠. 다이소 바인더 생각보다 짱짱해요. 저 이거 4월 말부터 계속 쓰는 바인더인데 엄청 잘 쓰고 있어요. 다이소 사랑합니다. 페이크머니 어떻게 쓰면 좋을지 고민이라고 했었는데, 저도 사실 페이크머니는 처음이라서 고민이거든요. 그 라미웨이에서 페이크머니를 받았어요, 선물로. 사장님이 마음씨가 너무 좋아서 제가 없다고 하니까 보내주셨는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예정이냐면 카카오뱅크 그 자체라고 생각하고 쓸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용돈이 25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 25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딱 25만 원 이걸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할 거예요. 자, 25만 원을 가지고 사실 부족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제가 주로 쓰는 목적별로 바인더를 만들어 놨어요. 떼떼 자금, 미키 자금, 이건 없어졌네. 약속 자금, 재료 구매비, 사치 자금, 비상 자금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는 건데, 떼떼 자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마음대로 쓰고 싶을 때 쓰는 돈.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5만 원. 5만 원 너무 많다. 5만 원 너무 많으니까 이거 만 원짜리로 바꿔가지고 자, 여기 떼떼 자금으로 내가 막 쓰는 돈 한 3만 원. 막 쓰는 돈 필요하잖아요, 우리? 3만 원 넣고 미키 자금. 미키 자금 되게 중요하거든요. 미키 자금은 5만 원 정도 넣어놓는 거예요. 저는 거의 달에 한 번씩 미키 사니까. 그리고 약속 자금, 약속이 있는 날은 여기다 넣고 아니면 안 넣고, 이번 주는 약속 없으니까 안 넣고. 재료 구매, 저는 이제 속지랑 이런 거 만들기 때문에 재료 구매비 5만 원. 사치 부리는 비, 저 사치 잘 안 부리긴 하는데 5만 원 넣고, 비상 자금으로는 이제 7만 원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넣고 어떻게 쓰느냐? 사실 저는 이제 주로 제 용돈은 인터넷 뱅킹을 많이,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 용도로 많이 쓰거든요. 내가 쿠팡으로 재료를 3만 원치 썼다. 그러면 또 금액 바꿔서 여기에서 3만 원
빼주는 거예요. 3만 원 날라간 비용.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여기에 비용이 얼마나 남았는지 관리하면서 이제 쓰려고 하고는 있어요. 약간 카뱅을 현실화했다? 현물화했다? 시각화했다? 해야 하나? 네, 그런 식으로 쓸 예정이긴 해요. 이게 얼마나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도전 한번 해보려고요. 그런 식으로. 왜냐면 이렇게 안 하니까 용돈 관리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용돈 너무 막 쓰고 사실 어디에 썼는지 모르고.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계획만 해두고 쓰면서 조금씩 수정해 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용돈 같은 경우에는 저 어플로 가계부 쓰거든요. 편한 가계부. 어플로 가계부 쓰면서 여기다 기록 같이 해놓으면 얘랑 이제 바인더랑 맞춰서 월 결산하면 되니까 페이크머니는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카드로 그금 마음 빼버려야죠. 그금만큼 빼는 거죠. 버려. 긁고 빼고 긁고 빼고 그것이 페이크머니의 용도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페이크머니를 왜 쓰는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생활비 페이크머니를 쓰면은 사실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막 쓸 것 같다는 생각에 페이크머니 시작을 안 했는데 용돈 부분 같은 경우에는 페이크머니로 써도 될 것 같아서 우선 도전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우선 그런 식으로 한번 다른 분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현금 생활 어려워요. 이것만으로는 사실 돈을 불리기가 어려워서 요즘에 뭐 금테크, 환테크 이런 거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이제 환테크 공부를 다시 시작할 예정이거든요. 주식도 하고 있고. 그래서 현금 생활만 하지 마시고 재테크 같은 것도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얼마 전에 알았는데 이거 생각보다 좀 오래됐더라고요. 기다려보세요. 왜 신한 소울 사용하시는 분들 밑에 자산관리 들어가서 선물 들어가시면 여기에 금도끼 이벤트라고 있거든요. 이거 하면 이렇게 뭐지? 각 금, 은 하나씩 주는데 이거 나중에 바꿀 수 있어요. 금계좌에 넣어서 이 금 상품권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금테크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게 생골드랑 연결되기 때문에 금테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금이 금 현재 시세 뭐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하고 현물로 나중에 교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물로 교환하면은 수수료가 많이 붙어서 그냥 여기서 사고 팔고 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테크 하시는 분들은 생골드랑 신한은행 같이 연동해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 바인더랑 이제 24년 얼마 안 남았기, 23년 이제 끝나고 24년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바인더 정리를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저 바인더 싹 다 갈아엎었거든요. 진짜 많이 버렸어요. 진짜 많이 버리고 진짜 많이 비웠어요. 쓸데없는 것들 다 버리고 비웠고 그거 하면서 얘 같이 정리한 거거든요. 이거 정리하는 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정리하는 거. 그리고 가계부 적는 거 필수적으로 하시면 현금 관리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저는 가계부를 진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가계부를 어플로도 쓰고 핸드폰에다 기록하고 뭐지? 주바인더에다 적고 달력에도 적고 연말에는 월 말에는 엑셀로 옮겨 적어요. 거치고 이거 여기서
거치고, 거치고, 거치고. 총 4단계로 나누어서 기록을 하는데, 기록하면서 계속 이제 반성하는 거죠. '아 내가 또 이만큼 사치를 부렸네. 내가 이만큼 또 쓸데없는 돈을 썼네.' 하면서 정리해 보고, 또 정리하면서 다음 달에는 '이만큼 돈 좀 더 줄여야겠네.' 하는 계획들을 세울 때 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달력 가계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매번 쓰고 있고요. 이번에 새로 늘린 게 이거 용돈 관리하는 용돈 달력 하나 만들었고, 그리고 사업 관련한 달력 가계부 하나 만들었고, 생활비 가계부도 하나 만들어 놓고, 총 3개의 가계부를 내년에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기록이 중요해요, 기록. 기록을 바로바로 해 놓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현금이 어디서 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현금을 제대로 묶어 놓으려면 기록하고 확실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귀찮아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습관화되면은 되게 좋더라고요. 확실히 가계부를 쓸 때랑 안 쓸 때랑 지출 차이도 엄청 크고, 음 과소비도 확실히 많이 잡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계부 열심히 쓰세요, 여러분. 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해요.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해요. 다음에는 라이브로 이벤트도 해 봐야지. 근데 왜 점점 늘고 있지? 5명? 왜 점점 사람이 늘고 있지? 재밌었어요. 하하하하. 동전은 500원 미만은 다 저금통에 넣고 500원짜리는 다 들고 다녀요. 500원짜리만 들고 다녀요, 500원짜리만. 10원, 100원은 다 저금통에 넣습니다. 100원 단위까지 관리하기엔 너무 힘들어서 500원 정도까지만 들고 다니고 나머지는 다 저금통에 넣는 걸로. 그래서 저는 동전은 다 올림해서 계산하고 있어요, 웬만하면. 또 동전 말고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없으시다면 다음에 한 번 더 라이브 열어 볼게요. 그때 열어서 오늘 못 오신 분들하고 같이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저도 나름대로 이야기할 것들 정리해서 다시 한번 가지고 올게요. 약간 오늘은 횡설수설했던 것 같아서 다음에 제대로 정리해서 오겠습니다. 다들 맞죠? 하세요. 안녕.